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의 핵심 역량 중에 뭐냐 보니까 정리하는 능력이 가장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상사한테 물어봐도 부하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게 정리 능력입니다. 뭘 보고서를 정리하는지 아니면은 이때 결국은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전략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트레이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잘 되는 사장님 중에는 고민이 잘 되는 사장님 중에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과 고민이 없는 사장님 두 가지를 분류가 됩니다. 고민이 많은 사장님 잘 되는 기업은 돈을 일단 잘 버는 기업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잘 되면서 고민이 없는 사장님들은 정리가 잘 되는 사장님. 회사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고 레퍼런스를 잘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업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확신을 가진다는 건 셀프 트러스트인데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는 거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한 프레임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없는데 불안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어떻게 해서 잘 됐었는데 이게 계속 잘 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 파악도 안 되고 이게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넥스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항상 잘 돼도 불안, 못 돼도 불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하든 간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불안한 느낌이 들면 안 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불안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지금 GPS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남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기록은 했는데 솔팅이 안 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거든요. 저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전략적 프레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내비게이션 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사에서 재료를 공급받아가지고 납품하는 요걸 뭐라고 하죠? 여기서 물건을 빼와가지고 이걸 내가 여기서 제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조가 아니고 유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제조고 이런 제조나 유통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가 생기죠? 뭐가 생길까요? 가치가 생기죠. 우리는 공급자에서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팔 때 회사의 마진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밸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였어요. 그렇죠? 베니핏은 뭐죠?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게 베니핏이잖아요. 코스트는 뭐죠? 구매자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그림이 코스트가 그래서 베니핏에서 코스트를 빼면 유통차익이 밸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밸류라는 것은 가치는요. 가치는 이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은 뭐죠? 뭔가 또 재료 강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1차 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사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한테 베니핏을
제공하고 여기 코스트가 돼야 되죠. 그럼 이 사람도 밸류가 생기는 거죠. 이 방산업자는 또 어떻죠? 여기에 땅을 사야 되고 땅업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름 같은 것도 방산 채굴하기 위해서 기름 뭐 불삭기 이런 거 다 사야 되는. 그럼 이 사람도 공급을 받고 들고 그래요. 저 뭐냐면 이런 밸류들이 모이고 여기도 밸류가 생깁니다. 모이는데 이게 뭐죠? 제품 가격이 되고 제품 공급 가격이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코스트를 지불하고 어디 편익을 제공하면 이제 여기 가격이 편익은 가격이 되는데 공급 가격이 되는 건데 그 가격을 지불하면 밸류가 생기는데 이거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가치는 가치인데 부가된 가치. 부가가치의 메이저세가 부가가치세 10%. 이 밸류는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밸류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를 밸류가 연결되어 있다, 체인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밸류 체인, VC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 마케팅 용어도 되고 경제 용어도 분명 이쪽은 다 밸류 체인이 뭐냐면 결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고 비즈니스 모델. 당신의 밸류 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물어보는 거는 어디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납품하는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면 제조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자 포피라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포피가 뭐예요? 프라이스 그 다음에 품질, 프로덕트 제품의 부분이죠. 프로덕트 제품 자체의 기능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있어요.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 네 가지는 외워놓으세요. 포피라고 해요. 포피. 앞에 걸 사가지고 이거를 포피라고 해요. 포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중공업은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에 포커스를 맞춘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현대중공업은 모르는 회사였어요? 전 세계 1위인데 안 그렇습니까? 광고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면 그 대리점에게 유조선을 좀 대리점에서 그걸 사다가 다시 어디 가서 팝니까? 아니잖아요. 물건을 떼다가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회사는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 툴을 볼게요. 전략을 보면 아까 이펙터, 이피션시 그러면 efficiency가 높았는데 어떤 efficiency가 높으냐 그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회사가 지금 프로덕트 커피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어디냐면 우리 회사는 프로덕트하고요 프라이스가 여기가 위치가 우리는 여기에 강점을 가집니다. 위치인 상태에서 보면 어떤 회사는 유니클로 아까 그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 많이 받을까요? 패스트 패션은 제품 품질이 좋아야 돼, 가격도 좋아야 돼. 그러면서도 유통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도 해보세요. 8만 미이네. 유니클로나 이런 패스트 패션은 관리 포인트가 4개가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되죠. 저는 4가지를 다 잘한다는 말은 이 4가지가 코피가 다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피션시 관점에서 보면 이피션시가 뭐가 있냐면 4가지야.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보죠. 우리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레이스 관점에서 이피션시를 높이려면 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부 전문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직원이 오래 근무를 할수록 이피션시가 높을 가능성이 있죠. 네. 영국에서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만들 때 처음에 영국에서 도면을 받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정재윤 기장이 그때 5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조선 강국이다 이러면서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세웠는데 그때 그랬대요. 영국에서 이제 도면을 사용해와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2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조선소를 만들 때 평면에다 놓고 배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했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거는 큰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만통급의 배를 만드는 회사를 가져다도 이게 진수식으로 있죠. 비스듬히 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배 있잖아요. 우리는 토크 방식으로 제조를 한다는 가정하에 배가 설계도가 필요한데 영국에서 가져온 거는 토크 방식이 아니고 지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탄하는 게 슉 들어가면서 물이 둥둥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배 조선 방식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도면에 제대로 된 도면 표시가 안 되고 왜 안 되냐 거기 배를 만든 사람들은 도면을 보면 원의 그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항상 해오는 80%는 그냥 하면 돼. 20%는 도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뭐냐 80%는 숙련도가 있으니까 그냥 도면 다 하는 거야. 약식으로 다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면 상황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니셜로 바뀌는 일이 있으니까 도면에 각주가 없으니까 어때요? 안 되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용을 오래 해야 돼. 그러려면 복지 구생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인력 HR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선업은 사람이 재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뭘 해도 용접하는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은 어떤 효율적인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선소에서 기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전문성이 있다는 걸 숙련도거든요. 숙련도 그리고 레이아웃 만약에 배 같은 거 이렇게 큰 걸 하는데 레이아웃 잘못 잡았으면 때려봐도 못하잖아요. 웬만큼 되는 걸 지상에서 어떻게 옮깁니까? 레이아웃 잡아가지고 그거와 같은 양복 재단할 때 양복을 이렇게 한 피리 정도 대한 피리 더 놓고 그 로스 없이 그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짝퉁이가 적을수록 그게 마신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배 원판 이렇게 놔둬놓고 용접 로봇이 아니고 자르는 절단 로봇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단하는 게 잘못 레이아웃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컴퓨터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겠습니까?
사람의 감에 의해서 재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저판인데 사람만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자본. 자본은 돈이 없어가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돈이 워낙 크니까 운용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운용의 거. 그리고 돈 안 떼이고 잘 받는 거. 그리고 이게 선수, 선임도 조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마케팅. 자, 마케팅은 다른 거 없죠? 협력.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품질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고, 그 품질을 높이려면 결국은 이게 우리의 어떤 이피션시가 되고,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전략이라는 게 디멘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역으로 우리의 그 전략적 목표를 만들어 놓고, 강점을 만들어 놓고 이피션시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유니건으로 같으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피션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접근하는 게 디멘전을 가지고 목표를 찾아낼 수도 있지만, 여기 파이하고 하우를 가지고 퍼스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파이 퍼스를 가지고 하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외부 환경 분석에서 패스트 분석이 여기죠. 패스트 분석. 그리고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데, 산업 구조 분석이 뭐냐? 산업에 있어가지고 스트럭처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겁니다. 마이클 포트의 파이브 폴시스가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산업에 있어가지고 세계모기. 이게 어떤 구조가 있느냐, 그걸 분석하는 게 산업 구조 분석이고요. 이 산업 구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시장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어때요? 경쟁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파악이 되고, 그 경쟁업체들이 마켓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켓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하니까, 이걸 통해서 시장의 크기가 나오고요. 시장의 크기가 나오고, 시장의 점유율이 나오고요. 시장 성장률이 나오고요. 시장 성장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너무로 해가지고,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여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의 성장 라이프에서 우리가 위치, 포지션이 어딘가를 객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efficiency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까요? efficiency. 통해서 how잖아요. how가 뭐죠? how가 우리의 장점이고, 근데 자, 이게 산업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단계를 국내 열심히 어떻게 하냐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CS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획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 과정이 수평적 과정이 여기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게 뭐죠? 이것도 스테이. 이것도 하나의 전략 수행인데, 이거를, 자, A 업체, B 업체, C 업체, A 업체, B 업체, C 업체, A 업체, B 업체, C 업체, A 업체, B 업체, C 업체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은 기획 단계에서 A, B, C 업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이냐, 미들이냐, 로우냐 볼 수가 있어요. A 업체가 기술력이 하이다, B 업체가 기술력이 미들이다, C 업체가 하이다, 우리는 하이다. 이런 식으로 각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면 이 매트릭스 상에 다 채워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기술은 미들이고 자본도 하이고 마케팅도 하이고 그 다음에 설계 레벨에서는 사람이 그 각 부서의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다 그러면 이 중에 하이가 어느 분야에 포진해 있는지 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만 뽑아내면 뭐죠? 우리 회사가 설계에서는 하이고 제조에서도 자본력이 하이고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유통단계에서는 하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CS 하이다 고객 대응에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밸류체인상 화이트보드에서 밸류체인상이 있어가지고 경쟁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있으면 strong, weaker, opportunities를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efficiency 있죠. strong이 어느 게 있다는 게 나오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거를 우리가 강점을 하는 게 이게 efficiency 분석이고 이거를 조금 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요거는 뭐죠? 지금 우리가 요걸 보고 우리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 이거는 우리 자체 체크잖아요. 우리 자체 체크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더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 업체를 분석을 해가. 업체가 뭐죠? 업체가 사무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시장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서 efficiency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산업 구조 분석에서 밸류체인과 밸류체인 V시라고 할게요. 밸류체인과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이 결합이 되면 좀 더 정밀한 강점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 좀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품을 개발을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된 업체가 삼성 대기업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삼성이 만약 ERP가 잘 돼 있다. 그럼 ERP하고 그 다음에 LG도 있고 이런 데 있으면 ERP 관점에서 봐서 밸류체인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공급업체는 오라클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놓고 그 다음에 구매자는 누군가 우리 사내에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고 그랬을 때 그 시장 안에서
경쟁자들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뭐 우리 회사 외에도 외부 업체들도 컴피티터로서 참여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걸 쭉 넣고 그럼 그 업체들의 A 업체, B 업체, C 업체에 대해서 사람 기술 작업 마케팅을 하면서 아니면 요거를 비교 대상을 기술도 세분화할 수 있죠. 기술 안에서도 세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놓고 우리가 우리 기술력에서 뭐 DB DB 능력이 좋다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 이 칸이 더 늘어나겠죠. 매트릭스적으로. 그럼 거기서 파이로 하면 파이는 각점을 3점, 미들은 2점, 로우는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면 돼요. 해보면은 사람 관점에서는 밸류 현상에 사람은 맨파워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도 순서가 나오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맨파워는 지수가 몇 점이 나왔다. 그리고 기술력은 동의 업체에 비해서 밸류 현상이 몇 점이 나왔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화된 게 결국 보니까 이 축과 이 축에서 점수화대가 쫙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방법적인 거를 알려드립니다. 매트릭스 프레임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디멘전들 그 디멘전의 성격들이 이런 마이클 포크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안 만들었으면 제가 만들었으면 관광교회 산업국의 구성이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포크가 이런 미리 좀 일찍 태어났던 이름으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머리도 좋았겠지만 만들었는데 이게 이펙트 관점에서 산업국의 분석이 여기 이피션시에도 영향 요 요소들이 그대로 가져와야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본원적 전략이 뭐냐? 차별화, 원가, 우리 집중화 전략.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게 전부 보면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제가 그걸 풀어서 저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저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해서 기존 시장을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이 뭐죠? 여기 아까 나온 거예요. 기존 시장을 기존 제품으로, 내가 잘하는 제품으로, 기존, 아플트니시, 잘 나가는 아플트니 시장의 시장 침투 전략. 이게 다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 그리고 신규 시장을 내가 기존 시장으로 잘 나가는 스트롱 가지고 새로운 신규 시장이 슬래튼이죠. 니즈가 없는 데다가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잘하는 제품을 가지고 슬래튼 여기 T입니다. T라고 보시면 되고 없는 수요니까 신규 시장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신시장을 대처하는 개발 전략이고 그 다음에 신규 제품, 내가 약한 걸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아플티니티가 있는 데가 신제품 개발 전략이고 이게 뭐죠? 혁신이죠, 혁신. 그 다음에 기존 없는 시장에 내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전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시가 몇 개 쭉 나와 있죠. 아마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교재 있죠? 네, 교재도 자세히 좀 작은 글씨지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이건 책이 있는 걸 제가 좀 응용을 했는데 여기까지 요게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넘어가고요. 자, 정량화 프로세서. 정량화 프로세서라는 건 차원의 발견, 우리가 차원을 A 차원과 B 차원, 여기 이피션시와 이펙트에 해당되는 차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화 시키고 거기에 배치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점수가 좋은 밸류가 가장 높은 거를 선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게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 안 좋아지는 거를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거기서 나옵니다. 자, 프레임 예시입니다. 속성 A와 B로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한번 포지션을 해보니까, 이거는 속성 A가 좋은데 말해서 속성 B가 안 좋고, 이거는 브랜드는 속성 B가 좋은데 속성 A가 안 좋아. 선호도가 같은 브랜드일 때, 볼까요? 브랜드 A는 속성 A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반면, 브랜드 B는 속성 B에서 우위가 있어. 선호도에서 차이가 없어. 즉, 밸류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미끼 상품을 하나 밑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요거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는 같은데 약간 열등한 미끼 제품을 넣었을 때 브랜드 A보다 브랜드 B가 좋아 보입니다. 희한하죠? 밸류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끼 상품을 하나 여기에다 밸류는 여기도 약간 떨어지는 걸 밑에다 넣어놔요. 여기는 속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속성은 확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여기 만약에 한 8 정도 되면 이건 한 7 정도 되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놓으면 그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 가지고 써볼게요. 속성 여기다가 브랜드 B에서 매우 우수하고 속성 A에서 열등한 브랜드 C의 급이 속성상에서 브랜드 A와 B의 그래서 이거를 운영한 게 사실은 요겁니다. 여기다 하나 놓고 브랜드 B가 전부 이 밸류는 같은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B가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가 말씀드리면 이거야. 여기 이제 우리 미팅을 갔어. 그래가지고 선을 보러 갔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빕스 제품 빕스에 갔는데 아니면 그게는 그런 게 없겠구나. 어디 레스토랑을 갔어요. 레스토랑을 갔는데 메뉴판을 딱 펼쳐보니까 하나는 3만원, 하나는 5만원이에요. 풀코스가. 그러면은 사람이 3만원짜리를 시키기에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상대방 여자분이 많이 앉아있는데 싼 거 시키면 나에 대해서 예의가 나한테 열정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는데 3만원짜리 못 시켜. 근데 5만원짜리 시키고자 하니까 비싸. 그러면은 사람이 5만원짜리 시키고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거듭놈들이 이러면서 메뉴 스프 몇 개 더 들어오고 이런데 그런데 거기다가요 메뉴를 미끼 상품을 예를 들어 가격이 좀 더 비싼 걸로 7만원짜리로 우리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5만원짜리가 싸고요. 사람들이 보면 3만원짜리 안 사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7만원짜리 5만원짜리 생각 없이 그냥 선택한다니까. 그럼 만족도 올라가겠죠. 그게 미끼 상품. 오늘 전략 프레임은 밸류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 이거 확실하게 이해되죠? 근데 밸류를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기로도 해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를 해가지고 비율적으로 이거는 밸류를 전략 우리 이렇게 할 때 탁 했을 때 점수가 해가지고 선택하기 위해서 있고 가성비 우리가 또 다른 이런 프레임적으로 생각 안 하고요. 리니어하게 선택할 때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걸 씁니다. 그렇게 하고 퍼포먼스는 efficiency 플러스 이펙트다.